네, 이제 화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협착증, 오늘의 주제인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챗 GPT 화면 같이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허리 협착증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허리 협착증이다라고 하면은 허리 이게 그 척추뼈 쪽에 이제 이 척추뼈 안쪽에 보면은 구멍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들인데 그 공간 안에 뭔가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멘트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그게 척추뼈가 이제 마디마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싹 그 시멘트 같은 것들이 발라지면서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면은 척추뼈가 분명히 분리돼 있고 각각 있는 건데 안쪽에 빈 공간에서는 붙어버려 가지고 하나의 뼈의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각각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떤 허리를 숙인다든지 뭐 이렇게 비튼다든지 이런 마디마디의 동작들이 조금 더 쉬워지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더 달라붙어서 통뼈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마디마디 움직이는 그런 휘어지는 어떤 그 동작들을 얘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허리를 숙인다든지 옆으로 비튼다든지 뭔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딱딱하게 되고 그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하고 이제 신경적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게 한번 눌려서 이게 압력만 또 빠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눌려질 때 신경을 꽉 눌러버리면은 신경에서 그게 자극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지속적인 이제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허리 협착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허리 협착증이라는 건 정확한 명칭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고요. 이 허리 부분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과 신경학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왜 좁아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허리 부분의 척추관이 좁은 상태였던 게 아니고요. 그게 넓어서 충분히 문제가 없었는데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척추관이 좁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이 오는 거니까 이게 그 좁아진 거를 개선하지 않은 이상 이게 고쳐질까요? 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아까 이 좁아진다라는 게 척추관이라는 거는 척추뼈 안쪽의 공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안쪽에 수술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뚫고 뭐 해갖고 이제 수술해서 긁어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안쪽 공간은요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술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신경 다발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신경마비,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술이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왜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이 협착증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통증 주사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이거 통증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좀 근육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들은 해줄 수 있으나 이 협착증 안쪽에 그러니까 굳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공 확률이 어 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지만은 의사분들도 좀 꺼려하는 수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안 권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서만 협착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 뭐 수술하면 되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평생 그러면 협착증 붙어가지고 그냥 뼈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고통받고 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자, 이거 이제 왜 그렇게 좁아지는 현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다 허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허리에 문제가 있을까? 그거 이제 제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갔더니요. 이렇게 있어요. 일단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이게 노화예요, 노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니까 척추관이 좁아졌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노화를 나이가 들었다는 걸로 이해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나이가 들어도 보다 더 젊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나이가 어려도 더 노화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라는 거는 꼭 그 나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비례해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화라는 거는 몸속의 노화 물질, 저희가 얘기하는 뭐죠? 요산입니다, 요산. 그래서 요산이 많아지면은 척추관이 좁아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럴 거예요. 아니, 요산이 뭐 결정이 돼서 뭐 통풍을 일으키거나 뭐 뭔가 좀 단백질 조직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 요산이 좀 많다고 해서 뭐 척추관까지 좁아져서 협착증까지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협착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요산은 아니고요. 그 잔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잔틴. 근데 이 잔틴은 뭐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생기는 물질 중에 하나가 잔틴인데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할 거고, 뭐 다른 건 또 연결해서 요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에너지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ATP라는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ATP라는 에너지의 소모가 극심해져요. 아주 많아집니다. 예. 왜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 소모가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많아져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 근데 이 아데닌은 핵산 구조, 그러니까 이 핵산 구조가 뭐냐면은 다 RNA, DNA라는 이런 그 우리 세포 핵을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많으면 몸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는 이게 DNA, RNA 복제가 일어나서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산 물질이 많으면은 바이러스 증식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아데닌이 많은 상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뭐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한 거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치면은 지구에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 안에서 해결이 돼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계인이 침공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몸에서는 균이라든지 뭐 염증 반응에 뭔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의 증식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아데닌이라는 물질을 그래서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닌을 없애려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반응이 뭐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암세포가 생긴다라는 게 여기서 연결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바로 생긴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데닌이 많아지는데 이 아데닌은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아데닌을 없애려고 하는데 아데닌이 없어지지 않고 많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은 얘를 암세포의 먹이로 줘버립니다. 차라리 바이러스의 먹이로 줄 바에는 암세포의 먹이로 주겠어라고 해서 그래서 아데닌이 많은 상태 되면은 암세포 증식이 일어나요. 그거 싫겠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제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냐? 아데닌을 잔틴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잔틴을 다시 요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게 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산 배출 경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산으로 바꿔서 배출을 시킨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예요. 뭐야? 첫 번째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다. 그래서 아데닌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암세포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아데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닌을 잔틴과 요산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배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신장에서 요산의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산 배출이 안 되니까 요산이 계속 넘쳐 흐를 거예요. 막 몸에 축적이 일어납니다. 요산 결정이 많아질 거예요. 이 요산 결정이 협착증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장기들의 다른 장기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요산에 의해서 조직들이 공격을 받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잔틴을 요산으로 안 바꾸고 잔틴으로 그냥 놔둡니다. 아데닌이라는 게 많으면 아까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암세포의 먹이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아데닌을 잔틴으로 일단 바꿉니다. 근데 잔틴으로 요산을 또 바꿔줘야 되는데 요산이 너무 많은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요산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잔틴으로 남겨놓습니다. 왜냐? 잔틴이 용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더 잘 녹아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요산은 용해도가 더 낮기 때문에 결정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산을 계속 만들어 버리면은 이 결정들이 안 녹아서 안 없어져요. 계속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잔틴은 좀 더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잔틴으로 남겨놓고 요산을 덜 만들게 되면은 요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요산 결정이 상대적으로 양이 작아진 거죠.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차 녹아서 소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빠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잔틴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잔틴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용해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잔틴도 뭐가 되냐? 결정화가 되는데 이 잔틴이 결정화된 게 뭐냐? 바로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협착증이 왜 생겼냐? 요산이 많아지니까 요산으로 잔틴이 바뀌지를 못해서 잔틴이 쌓이게 되고 잔틴이 쌓이게 되면서 협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꼭 협착만이 아니라 뭐가 생기냐? 잔틴이 많아지게 되면은 몸에서 돌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면 이게 담석증, 예, 쓸개 돌이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신장 결석, 뭐 요로 결석 이런 것도 이제 그 요산 결정인 경우도 있지만 조금 큰 돌은 전부 잔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잔틴은 또 어디에서 작동하냐면 뼈에서 보통 작동을 해요. 뼈에서. 그래서 저기 50견 오신 분들 있죠. 어깨. 이제 팔이 안 올라가시고 어깨 관절에 우리가 그 병원 가면은 석회 꼈다라고 하잖아요. 그 석회 낀 게 뭐냐? 잔틴입니다. 그래서 뼈에 뭔가가 협착이 일어나서 뼈의 관절의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전부 뭐냐? 잔틴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잔틴은 어떻게 되냐? 요산 문제가 해결되면은 잔틴이 요산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잔틴 그 자체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수술해서, 그러니까 어깨 부위 같은 경우는 50견이 왔다, 석회가 꼈다, 수술해서 제거합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여기는 왜?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허리 협착증은 척추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너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협착증은요, 요산을 제거해야지만 그 굳어있던 잔틴이
풀어져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제거가 돼서 협착증이 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이 뭐 요산 많다고 해서 협착증하고 이게 무슨 관계야 이러실 수가 있지만 틀림없이 협착증은 요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잔틴의 일이지만 원인은 요산입니다. 그리고 요산이 해결해 줘야지만 잔틴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잔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이 점점 굳어지겠죠. 돌이 생기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뭐 다른 곳들도 다 관절이 굳어져요. 이게 일종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몸에 어떤 그 거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협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틴으로 만들까요? 안 만듭니다. 너무 심한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생존에 너무 불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잔틴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아데닌으로 놔두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틴의 위험도가 그만큼 더 높아졌기 때문에 차라리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 요산을 방치해 두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잔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더 심각하게는 바이러스와 암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원인이 전부 뭐랑 연결돼 있다? 요산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거 하고요. 그리고 자, 치료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통제밖에 안 줘요. 진통제. 그러니까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뭐 좀 통증을 잊으세요. 근데 웬만한 진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통증에 들어가는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이라는 이런 약들, 그 신경통에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통에 쓰는 약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 신경이 이 통증을 자체를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럼 신경이 무감각해지니까 나 아팠는데 안 아파요. 좋은 거가 아니고요. 그 통증에 대한 감각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신경계의 통증의 감각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다 보면은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계통들도 무뎌지게 됩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신경계의 역할들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신경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몸의 신경계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신경의 어떤 역할을 둔화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은 전체 신경계의 활동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음. 그래서 이런 약들은 사실은 너무 통증이 심하면 먹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약사 입장에서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으면은 약 안 먹고 참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참기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뭐다? 바로 요산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신경 차단술에서 그냥 신경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뭐지? 입에 이제 이빨에 있잖아요. 충치 생겨가지고 막 통증 있을 때 우리가 그 치과 가면은 잉 해갖고 이제 이렇게 신경 딱 차단하고 이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증 있는 게 안 느껴지죠.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끔. 그럼 이게 당장에는 편하죠. 당장에는 안 아프니까.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지속적인 통증 잘라버리는 거. 근데 약을 먹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퍼져나갈 수가 있다. 약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근력 강화라는 건데 근력을 왜 강화하냐?
뼈가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근육을 힘을 키워가지고 뼈의 역할보다는 근육 자체가 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뼈를 이제 뼈의 역할 대신 근육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음, 그 뼈가 그 근육이 좀 굵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굵어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운동을 해도 장근육들이 발달해서 동작의 어떤 그 유동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도 근육 자체가 두꺼운 근육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유연성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짜의 뼈 형태에 맞는 통짜 근육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이게. 아니, 왜 근육이 그렇게 발달을 할까?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잔티나 물질에 쌓이면서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동작의 뭐라고 할까요? 유연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경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을 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한 번에 큰 자극만 주게 되면은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신경의 역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이 협착이 일어나게 되는 요산이 많아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가 신경 스트레스가 높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신경의 스트레스, 그 역할을 줄임으로 해서 보호를 한다라는 거죠. 신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상대적으로 몸으로 신경을 쓰는 거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줄여지면은 신경을 쓰는 거를 과도하게 되면서 신경쇠약이 되면서 훨씬 더 빨리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방어 차원에서 이게 협착이라는 게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 잔틴이 쌓여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그 결과물로서 이걸 더 극복해가지고 신경을 더 쓰게끔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척추를 지탱하려는 보상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디스크가 다 있는 이유, 그리고 뭐 굴곡의 형성,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 어떤 안정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게 이 몸이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유동성 있게 막 뭔가 세분화돼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의 큰 근육들만을 발달시켜서 두껍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병원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디 뭐, 다른, 이제 뭐, 어디 교정하는 데를 가거나 하면은 전부 뭐라고 하냐면, 뭔가 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어. 근데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그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보상 기전으로 생존 반응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제가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겠어서 그래서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 움직임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 계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뭔가를 먹고 진통제를 먹고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뭘 해가지고 억지로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조금 쉬는 게 맞겠습니까? 쉬는 게 맞아요. 왜? 쉬면은 몸은 회복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갖고 협작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멈춰주고 몸에서 휴식을 취해줘서 막혀있던 요산들을 조금 풀어갖고 배출시켜주면은 잔팀도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져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왜 이걸 못 기다리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몇십 년 동안 나무을 쌓아갖고 협착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낫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계 유지를 해서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아파서 누워있으면 누가 나를 살릴 거야. 그래서 뭐 주사라도 맞고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선택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다.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타이밍이 언제면 좋냐? 뭔가가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쉬면은 딱 좋아요. 이게 원인 자체를 100%다 해결을 해야지만 낫는 게 아니고, 자, 49%의 원인이 쌓여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쌓여서 50, 51이 되면 과반수가 넘어갔죠. 그때부터 통증이 막 시작이 됩니다. 즉, 통증이 생기기 전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도 이미 몸 안에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가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활이 급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극을 주고 있는 그거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 그 상태로만 변화를 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이 이상 반응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며칠 정도만 잘 쉬어줘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무리를 하면 다시 또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갖고 신호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나 주사 맞았더니 몸이 낫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다 더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나요. 몸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가능한 한 쉬어주세요. 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시간이 안 맞다 하면은 당장에 낮에는 조금 움직였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무조건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됩니다.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때 그게 제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저희 제품이 하는 역할인 거죠. 뭡니까? 그 좋아지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제품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쉬기만 해도 고쳐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다 요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고 있는 협착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요산이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쉬기만 하면 다 고쳐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현대 인류가 살아가면서 돈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돈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요리하고 자료 보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을 사서 누군가가 해놓은 요리를 내가 사 먹는 거고, 어, 내가 집을 짓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집을 지어주는 그 시간을 내가 사서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다. 시간이 해결을 해주지만 난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제품인 겁니다.
만약에 이 제품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간 가치와 제품의 가치를 비교하셔가지고, 아, 나 이게 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제품으로 해결하는 게 더 싸게 먹히네. 그럼 제품을 드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굳이 제품 안 드시고 쉬기만 잘 하셔도 돼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일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 제발 그러면 집에서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했더니 아 그래도 뭐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해야 되고 뭐 하러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 뭐 해서 할 건 없는데 바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 근데 제품값을 좀 더 싸게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값이 비싸다고 느껴지시면 안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뭘 하지 마시고 제발 쉬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희 제품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뭐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더 하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최선이에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격대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하는 역할과 그런 개념 그리고 이거 개발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자본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가격으로 사서 여러분들의 몸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있는 그 몸이 그 가격을 가지고 젊어질 수가 있다라면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진짜 거의 공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실 뭐냐, 이 병에 대한 거, 휴식에 대한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얘기가 약간 샜는데 조금 다시 넘어가 봐서, 음, 이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척추 구조의 문제보다 사실은 이 협착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 나오죠. 이 근본 원인을 잘 찾아보면은 결국은 뭐냐,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도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부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제가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했죠. 이건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에너지가 왜 부족하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부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같은 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뭘로 연결되냐. 요산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어떤 원인, 생리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뭐 태행성, 뭐 디스크가 태행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병리학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한 접근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결국은 스트레스와 요산이라는 거죠. 스트레스와 요산. 그리고 이게 꼭 협착증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병하고 다 연계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요산, 이 관련된 것들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알려드릴 거고, 또 요산이라는 게 뭔지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끔씩 알려드리면서 이 스트레스와 요산, 그리고 세포 대사,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이런 거 이제 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고갈됐을 때, 즉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요산이 많아졌을 때, 이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요산이 많아졌을 때, 이때 생기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염증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이번 협착증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결국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리학적인 회복은 ATP 충전,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수분 충전, 쉬라는 겁니다. 요산 및 노폐물 배출, 쉬라는 거예요.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휴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제품이 그걸 같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협착증이라는 좀 어려운 질병을 해봤는데, 주위에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그 아프신 분한테 계속 운동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요, 휴식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